안녕하세요. 한국은 강하다. 한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는 한반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정부와 생활 방식이 매우 다른 두 국가인 한국과 북한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가장 큰 논의 주제 중 하나는 주한미군의 존재입니다. 미군은 수년 동안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곳에 주둔해 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취임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얼마나 많은 미군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한미군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고 일부 미군을 본국으로 데려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의회나 다름없는 한국 국회도 개입했습니다. 국회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송영길 의원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이 이전보다 스스로를 더 잘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졌으니 미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와 연구자들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종연구소의 홍연 연구위원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는 한국의 국방력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많은 미군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한국이 얼마나 성장하고 강해졌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자 미국 내에서도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재빨리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대통령은 다른 중요한 군 지도자들의 승인을 먼저 얻지 않고는 병력을 감축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미국과 한국 같은 동맹국에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력 감축 가능성에 대한 소식은 미 의회가 있는 국회의사당까지 전해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매우 걱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벤사세 상원의원은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병력을 감축하면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큰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명한 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큰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 한국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합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에 기름을 더 붓고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병력 감축을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돈에 대한 의견 불일치 때문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반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와 여론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웨스턴 켄터키 대학교의 에이미 리치 교수팀이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군대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논쟁이 계속되면서 쉬운 답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미군, 한국 정부, 각계 전문가들이 모두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변화도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미국과 한국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국은 오랫동안 동맹국이었으며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병력 수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 나아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개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숫자와 정치 이상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실제 사람들과 그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이 계속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우방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이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논의와 논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동안 먼 길을 걸어온 나라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가난과 재건에 힘겨워하던 곳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은 첨단 기술, 탄탄한 경제, 활기찬 문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층 빌딩이 하늘과 맞닿아 있고 거리에는 최신 기기를 사용하며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강력한 국방력 덕분입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군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바로 북쪽에 있는 북한은 매우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종종 한국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한국의 군대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첨단 전투기, 강력한 탱크, 고도로 훈련된 병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을 주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방어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힘이 바로 일부 사람들이 한국의 미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이제 더 많은 국방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크게 의존했던 과거와는 큰 변화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사람 중 한 명은 세종연구소의 홍연홍 연구위원입니다. 그는 한국의 국방 능력이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향상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예전만큼 많은 미군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이 얼마나 스스로 성장하고 강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 논의에서 또 다른 중요한 목소리는 송영길 의원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역시 현재 한국이 더 많은 국방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고 믿습니다. 그는 주한미군의 수를 줄이되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감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여러 분야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나라입니다. 이러한 저력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계속 강해지고 있는 지금 이것이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역과 전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대한 논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국이 더 많은 국방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기 때문에 일부 병력을 본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병력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병력을 감축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국방력 향상에 큰 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국방 수요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예전만큼 미국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병력 감축이 실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들은 한국의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병력 감축에 대해 매우 걱정하는 사람 중 한 명은 벤 4세 상원 의원입니다. 그는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병력이 감축되면 북한과 중국이 문제를 일으키기 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도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대통령이 다른 중요한 군 지도자들의 승인을 먼저 얻지 않고는 병력을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이 규칙은 어떤 변화가 미국과 동맹국에게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에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
한국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불에 기름을 더 붓는 격이 되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병력 감축을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돈에 대한 의견 불일치 때문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반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와 여론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웨스턴 켄터키 대학교의 에이미 리치 교수팀이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군대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논쟁이 계속되면서 쉬운 답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미군, 한국 정부, 각계 전문가들이 모두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변화도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미국과 한국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국은 오랫동안 동맹국이었으며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병력수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 나아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개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숫자와 정치 이상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실제 사람들과 그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이 계속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우방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이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논의와 논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한국은 지역과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주한미군의 수와 관련하여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이 먼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고 국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는 이제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힘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이며 주한미군 병력 수의 변화가 생기면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양국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전체의 필요와 이익을 고려하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병력이 줄어들 것인가? 한국이 더 많은 국방 책임을 맡게 될까요? 이러한 질문은 양국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영내 다른 국가들의 역할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모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국가입니다. 주한미군 숫자의 변화가 이러한 관계와 지역의 전반적인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복무하는 군인, 그곳에 거주하는 가족, 그리고 한국 시민들 모두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는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이며 앞으로도 계속 논의되고 토론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대한민국은 강하고 유능한 국가이며 앞으로도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올바른 전략과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미 복잡한 상황에 또 다른 층위를 더하는 새로운 전개가 등장했습니다. 미군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는 세계 각지에 분산 배치된 미군 병력 배치 방식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그리고 그 주변의 광활한 바다를 포함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군은 항상 국가와 동맹국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잠재적 위협, 각국의 강점과 약점,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중국의 군사력 성장입니다. 중국은 육군, 해군, 공군을 증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 집중력과 자원의 일부를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옵션과 계획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전문가인 프랭크 엄은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한다면 그 방식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력과 전략에 대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은 과학과 기술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인상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연구해온 놀라운 성과와 이러한 발전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태양을 올려다보며 태양이 발산하는 모든 에너지에 대해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한국의 과학자들은 단순히 궁금증을 넘어 그 에너지를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세상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한국 초전도 토카막 첨단 연구의 약자인 K-STAR입니다. 태양의 힘을 지구에서 재현하려는 기계의 이름을 딴 거창한 이름입니다. 목표는 원자가 서로 결합하여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융합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K-STAR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미 놀라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핵융합의 핵심이 되는 특별한 물질 상태인 플라즈마를 섭씨 1억 도 이상의 온도에서 30초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긴 시간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핵융합 에너지 탐구에 있어 큰 진전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핵융합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다면 사실상 무한한 청정 동력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에너지와 달리 핵융합은 유해한 배출물을 생성하거나 기후변화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마치 단점 없이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제공하는 소형 태양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한국은 핵융합 연구의 발전을 통해 이 분야의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의 과학자 및 엔지니어들과 함께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가정, 도시, 산업에 전력을 공급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재적 응용 분야는 전기 그 이상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핵융합이 언젠가 우주선에 동력을 공급하여 태양계와 그 너머를 탐험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핵융합으로 구동되는 공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더 적은 폐기물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제조업의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핵융합이 실용화되기까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자들이 보여준 헌신과 혁신으로 우리는 매일 그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에서 개발 중인 다른 첨단 기술과 이러한 기술이 국방 및 안보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드론과 수중 차량을 발사하여 정밀하고 은밀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단 한 명의 승조원 없이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함을 상상해 보세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한국에선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무인 수상 함정인 고스트 커맨더를 고스트 커맨더라고 부릅니다. 한국 방위산업체에서 개발한 이 미래형 함정은 자율전투의 세계에서 중요한 도약을 상징합니다. 고스트 커맨더는 감시 및 정찰부터 기뢰 탐지, 전투작전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형 드론을 배치하여 범위를 확장하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무인 잠수함을 발사하여 수중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스트 커맨더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율성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고급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사람의 직접적인 제어 없이도 탐색하고 위협을 식별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스트 커맨더는 한국에서 개발 중인 첨단 국방 기술의 한 예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로봇공학, 전자공학, 재료과학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이제 이러한 전문성을 군사 분야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은 적의 포격으로부터 군인과 차량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장갑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사들이 전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첨단 센서와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과 임무 계획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발전은 전쟁의 본질에 대한 광범위한 변화를 반영합니다. 기술이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최전선에서 인간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스트 커맨더와 같은 무인 시스템이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면서 군대는 더 적은 수의 병력으로 전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중요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산과 죽음의 문제에서 기계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까요? AI 시스템이 실수를 하거나 공격자에게 해킹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문제는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책 입안자와 윤리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이 새로운 첨단 국방 시대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혁신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미래의 도전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변화와 혁신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논쟁부터 핵융합 에너지와 자율전투의 놀라운 발전에 이르기까지 이 비교적 작은 국가는 세계 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한국의 부상은 글로벌 파워 역학관계의 광범위한 변화를 반영합니다. 미국과 유럽과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내부적인 도전과 과거 분쟁의 유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의 신흥 경제국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전략적 위치를 바탕으로 이 지역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의 원조나 군사 지원을 받는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융합 연구와 기타 친환경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환경적 책임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방과 안보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외부 강대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최첨단 역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스트 커맨더와 기타 자율 시스템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 전통적인 전쟁 방식을 제고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부상이 군사력이나 경제적 영향력 그 이상이란 점입니다. 그것은 아이디어의 힘과 인간 정신의 회복력에 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참화부터 가난과 정치적 격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도전을 극복해온 나라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한국 국민은 적응하고 혁신하며 인내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지금, 대한민국은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국방,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작진 강한 국가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비전과 역량, 결단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길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좌절과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온 것과 같은 창의성과 결단력으로 이러한 도전에 정면으로 맞설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성장하는 국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능성의 경계를 넓혀가는 대한민국은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신나는 시간이며 이 놀라운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더욱 신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별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봅시다. 그들의 모범에서 배우고 그들의 업적에서 영감을 얻도록 합시다.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티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밝고 지속 가능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